아이폰 수리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교육생 분들과 1대1 미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수리 교육을 받고 창업하고 싶은데 난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밑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 위에서는 성과 내라고 눈치 줘 먹고 살려면 출근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출근하기 싫고 그렇다고 참고 일하자니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릴 것 같아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찾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는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어서 직장 생활은 괜찮은데 꼭 이런 곳은 월급이 부족해. 이런 분들은 투잡으로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재작년 여름 너무 더워서 딱 하루 안방 가서 잤는데 그때 사고로 둘째가 생겼거든요. 너무 좋은데 첫째 한 명으로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벌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리마블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걸동에서 휴대폰 판매점과 아이폰 수리점을 동시에 오픈하셨던 수리누나 사장님도 자녀가 셋이나 있는 분이고, 이번에 안중읍에서 아이폰 수리점 오픈하신 사장님도 원래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이분도 자녀가 셋이나 됩니다. 2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셋을 부부 금실이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안정적이지만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 같고 정해진 월급이 있기 때문에 월급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가족들이 늘어날수록 한없이 부족한 게 월급인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나 빼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소자본 창업, 1인 창업, 퇴근 후 부업 검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서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 들려드릴 수리마블 교육생분과의 통화 내용이 큰 결심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통화는 아이폰 수리점 창업 교육이 종료되고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매장 오픈을 할지 생각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전화드린 상황입니다. 공유를 좀 하고자. 좋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장은요. 네. 좀 나중에 열 계획이에요. 나중에 열 계획이고. 네, 일단은 나중에 열 계획이고. 네. 사업자는 낼 거예요. 아마 요번 달, 그러니까 교육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업자 준비해서 낼 건데.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상주 오피스텔에 네네. 그냥 사업자만 낼 예정이고. 네. 그리고 제 좀 주변에 지인이 많아요, 사실. 네. 지인이 많아서 멤버십으로 일단 좀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인들 폰을 받아서 고쳐주는? 그렇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인의 통해 소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일반 손님들한테는 일단 안 할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일단 매장도 없고 워크인 손님도 없고 제가 뭐 다른 홍보는 일단 안 할 거긴 한데,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블로그가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25년도 8월에 저희 교육생분 중에서 실제로 매장 없이 택배 수리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보증금이나 초도 부품을 세팅할 비용이 없어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초도 부품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수리할 때 필요한 장비만 들고 시작하신 분이라 실제 창업 비용이 100만 원도 들지 않았어요. 이 사장님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지금 창업하신 지 11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난달에 매장까지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개월 넘게 매장 없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택배 수리만 하다가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차리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매장을 얻은 이유는 비대면 택배 수리만 하다 보니까 놓치는 손님이 많아서 차리셨다고 하는데 대단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친절하시고 겸손하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녹화까지 해서 보내주셨는데 사실 한두 달 전에도 연락했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26년 1월에 65건, 2월에 48건, 3월에 84건, 4월에 66건, 5월에 74건, 6월에 71건, 총 398건을 수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7월은 7월 22일 기준으로 39건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퀵으로 보내주시거나 매장이 없는데도 오피스텔 앞으로 와서 맡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패드나 애플워치, 맥북 수리를 같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온라인
온라인 홍보를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픈 후 지금까지 방문해주신 분들이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좀 자랑하듯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인데 지인분들이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는 줄 아신대요. 그래서 얼굴이나 목소리 노출이 조심스럽다고 하시는데 지인분들에게 아이폰 수리점 창업 커밍아웃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타겟으로 하고 지인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무점포 아이폰 수리점 창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2026년 2월에 소개해드렸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74년생 수리마블 교육생분이 아내분과 샵인샵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 아내분은 미용실을, 남편분은 아이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 수리 위주로 운영하는 곳인데 샵인샵이라 수리할 공간이 좁지만 메인이 출장 수리이기 때문에 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분들의 수요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라 이때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쿠폰 설정도 잘 해놓으셨고 리뷰도 차곡차곡 쌓고 있으신데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지식인 답변까지 수백 개씩 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되는 분들은요 뭘 해도 됩니다. 진짜 사막에서 모래를 팔아도 파는 분들이 있고 사막에서 물을 팔아도 못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뷰는 보나마나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74년생입니다. 74년생이면 지금 50살이 넘은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으세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다 보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수리마블 가맹점으로 아이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안 온다면 그건 네가 문제. 제발 경기 탓, 자리 탓, 갤럭시 탓, 보험 탓, 그놈의 타타타탓 이 타타타탓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똑같이 타타타탓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결국 폐업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이폰 수리점은 무조건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해드려야 하고 모든 손님에게 높은 마진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진율이 낮더라도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입장만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10원 한 푼 손해 안 보려고 싸우려 들지 말고 손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라면 그냥 손해보고 AS 해드릴 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왕 AS를 해드려야 된다면 그냥 처음부터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만 보고 끝나는 손님이 아니라 다음에 또 우리 매장으로 방문해 주실 수 있는 단골 손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점포로 멤버십 서비스로 운영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많아져서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멤버십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랜딩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게끔 하고 거기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비공개 게시물로 글을 써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핸드폰을 주마다 많이 사가잖아요, 사실. 네네. 그게 제가 고쳐서 판매도 하죠, 사실. 네. 판매도 하는데 지금 고친 거는 거의 다 팔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주 대부분의 교육생분들이 파손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구입해 오십니다. 이렇게 고장난 애플 기기를 고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매장을 오픈했을 때 임대폰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부품 거래처를 교육생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 거래를 시작하려면 매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대신 주문해서 원가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수리마블에서 아이폰 수리점 창업 교육을 받게 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친 거는 거의 다 팔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제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명함 같은 거 하나 파서 나중에 저한테 핸드폰 사신 거니까 네. 이 핸드폰을 나중에 팔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시고 네. 고장이 나도 나한테 오세요 라는 걸 좀 이렇게 계속 해줄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괜찮아질 수 있는 그렇죠. 네, 고객이 이제 점점 쌓이겠죠. 근데 제가 핸드폰을 아마 이게 주변에 그 중고업자들이 많아요. 네. 중고 판매업자죠. 판매업자인데 이제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지인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한테 핸드폰을 좀 괜찮은 걸 받아서 제가 직접 수리를 해가지고 네. 판매를 해서 일단 고객 멤버십을 좀 만들 예정이고 네. 그렇게 고객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좀 나중에는 좀 많이 커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모든 건 매장으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거든요. 사실 매장을 지금도 바로 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퇴사 예정이긴 한데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려면 부품 업체한테 부품을 공급받아서 최대한 많이 고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5,000원 정도 하는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해서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픈하기 전까지 계속 단골 손님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이 전략 너무 좋죠. 위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비대면 택배 수리로 시작했던 분이랑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이분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제 좀 주변에 지인이 많아요. 중국 판매업자죠. 판매업자인데 이제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지인들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 지인들 중에서 중고폰 수출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폰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국내에서 매입을 해야 되죠. 업체 매입가로 아이폰을 받아오실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쩐지 교육받는 동안 수십 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파손된 폰을 매입해서 수리 후 판매한 수익, 그리고 블로그로 홍보하면서 택배 수리까지 받아서 돈도 벌고 단골까지 확보한 이후에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획 너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100만원 미만으로도 아이폰 수리점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문해서 내일 도착하는 부품 업체를 소개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손님이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면 그 부품을 주문해서 수리해 드리면 되는 구조라 초도 부품 매입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보통 한 달에 15,000원이에요. 지금 렌트프리 6개월 주는 곳들도 있고 9,900원인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사입 비용이 안 들어서 비용 부담이 아예 없죠. 사입을 안 하니까 재고 부담도 없고요. 무점포 비대면 수리니까 오프라인 매장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도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책상에서 수리하면 되기 때문에 책상, 의자, 부품 보관함 같은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비용도 들지 않고 수리 도구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수리 도구라고 해봤자 드라이버, 열풍기, 트루톤 복사기, 각종 칩셋, 품질 좋은 방수 실링 등 이것저것 다 해도 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100만원으로 한 달에 월 1000만원 버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쓴소리를 했었는데 만약 창업 비용 100만원이 이런 기준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월 1000만원 벌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제가 10년 동안 해보니 아이폰 수리점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반드시 그 노력이 결과로 반영되더라. 그 결과는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저는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수리점 창업 교육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서구 마곡 아이폰 수리점의 네이버 예약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마곡 아이폰 수리라고 검색해주세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강서구 마곡 아이폰 수리 수리마블 지도가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벌써 1페이지 3위까지 올라온 상태네요. 와, 강서구 마곡 아이폰 수리 수리마블 지도 하단에 보면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면 예약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예약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예약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리마블 마곡점의 지난 예약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날 5명이 예약, 7월 16일 목요일도 5명, 하루에 5명씩 예약해 주셨는데 이때 전수영 가맹점주님이 네이버 예약 페이지 설정을 잘못해놔서 최대 5명만 예약 가능하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하지 않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에 5명씩만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해 봤더니 설정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정했더니 7월 17일 금요일날 모든 시간대 예약이 꽉 차더라고요. 이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약이 꽉 차니까 그냥 예약 없이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30분 단위로 예약을 받다 보니 혼자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길래 이제 막 오픈했는데 너무 바쁘면 실수하는 일이 생길까봐 1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도록 바로 변경해 놨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토요일 예약도 꽉 찼습니다. 1시간 단위로 예약해놨지만 전날 이미 30분 단위로 설정되어 있을 때 예약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30분 시간대에 예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마곡점도 오전 10시 오픈인데 CCTV 왼쪽 시간을 보시면 10시에 이미 3명이나 와 계신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약 없이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약 시간보다 더 빨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마곡점에서 살려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대로 혼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시길래 부천점에 있는 임건우 실장이 곧장 마곡점으로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이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이폰 15 프로 배터리 교체하러 오신 손님이 있었는데 1시간 거리인데도 와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재고가 없어서 배터리 교체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 아이폰 15 프로 배터리 교체만 총 7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7건이 있든 70건이 있든 배터리 교체를 받으러 오셨다가 교체받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폰 수리점 창업의 가장 큰 매력은 소자본 1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8월이나 9월 정도에 은평구 연신내에서 매장을 오픈하게 될 65년생 교육생분이 계시고 이미 병점역에서 아이폰 수리점을 오픈한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02년생 사장님도 계세요.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부천 바로 옆 부평에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이쁜 딸을 키우고 있는 91년생 여자분도 계시고, 위에서 소개해드린 강서구 마곡점은 아들 2명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89년생 여자분입니다. 무점포로 시작해서 올해 7월 오프라인까지 확장하시는 77년생 남자분도 계시고, 계양구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두고 아내분은 미용실을, 남편분은 아이폰 수리를 하면서 샵인샵 매장으로 운영하며 출장 수리 다니는 74년생 남자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아이폰 수리점 창업은 소자본 1인 창업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아이폰 수리점뿐만 아니라 뭘 하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겠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자면 성실하게 노력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도전해보실 분들이 있다면 저는 아이폰 수리점 창업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7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이폰 수리점을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그때도 애플의 가치가 지금과 같다면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고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믿어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행복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리마블 동료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수리 기술은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튀어!